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리머스 컨설팅의 김대희입니다. 기업들 대상으로는 이제 주로 신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사내 벤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멘토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스타트업의 사례 및 시사점부터 해서 구성 요소별 체크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팁스에 선정된 2개 기업을 봤습니다. 이 2개의 기업의 특징이, 한 개의 기업은 고객의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판매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이고 그 기능 자체가 고객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왜 안 팔리냐면 고객이 그걸 쓰는 것을 아마 부끄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환경을 잘 알아야겠죠. 다른 하나의 팁스 기업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고객이 아예 원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컨설팅을 요청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BM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객이고, 고객한테서 봐야 될 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IoT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좀 나와 있고 팁스 선정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몸에 뭔가를 붙여서 센싱하고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잘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어머니들 대상으로 많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기 몸이나 옷에 무엇인가를 붙여서 센싱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 전자파도 걱정되고, 지금 옷도 오가닉이 피우는데 무슨 IoT냐. 사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제품,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장벽,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물론 원하시는 고객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고객들 자체에서 일단 1차로 탈락이 되고 기술력으로는 뛰어나지만 사업성은 좀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이런 제품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7, 80%는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객은 아무도 안 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제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설문합니다. 그럼 적어도 7, 80%는 다들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속마음 과는 전혀 다르다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고객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보신 제품일 건데요.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는 조본이라는 회사고요. 조본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6,400억 투자 받았고요.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 활동,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측정해 줍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많은 돈을 쓰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실패 원인을, 첫 번째는 투자자들한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능이 미흡한 제품들, 충전도 잘 안 되고 페어링도 잘 안 되고 이런 제품들을 냈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는 무시하고 새로운 제품 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면을 들어보면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사를 얼마 했다. 내가 몇 걸음을 걸었다. 내가 수면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고객한테 필요한 것일까? 그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는 고객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 사실 알고 보면 결국 고객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 동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기기 자체가 고객한테 운동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점점점 많이 팔렸다가 사용이 안 되고 지금 이제 거의 시장에서 없어지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본 것은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나왔고요. 이번에서는 실행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객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고객의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한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우버는 사용하지 보지 못했고요. 그랩을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경험 자체가 너무 좋고 이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2조 원이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금 유역, 기업 가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는 그렇게 어렵게 예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수수료를 한 20에서 25% 받고 있는데요. 고객의 문제를 잘 알았고 그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보면 매출 원가율이 80% 내외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매출 이익이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판관비 다 제외하고 이익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수익 모델상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이익을 창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아마 대표님들께 마진율 20% 정도 되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수익 모델상에 뭔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기업 중에서도 고객한테 이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으나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익을 잘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고객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잘 해결해야 되고요. 이익이 나게 해야 되고요. 잘 실행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혁신적인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그 2011년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영학자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와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더니 우리 회사에서 너희 하는 그런 방법론은 못 배웠지만 비슷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잠시 동영상 볼까요? 침대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침대인데요. 땀 쌓이고요, 먼지 쌓이고요, 곰팡이, 진드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침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보면 침대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 분은 침대 매트리스에서 안 주무시는 분 대비 폐암에 걸릴 확률이 30여 배가 높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침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A기업입니다. 그 A기업은 스프링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스프링을 다들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생 문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 위생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문제를 잡아내고 이 회사의 차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하자. C기업인데요. 그 정수기로 유명한 그 기업입니다. 당연히 그 기업은 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우리 회사는 생활가전 회사인데 무슨 침대 매트리스냐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리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4개월마다 홈케어 닥터가 방문해서 케어 서비스하고요. 아예 오염된 상단의 타퍼를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한 지 1년 만에 약 375억. 그리고 작년 기준을 보면 국내 기업 1위 A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이 C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누가 빨리 발굴해내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크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한 기업들과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 성공하는 기업 사례는 잘 없습니다. 실패하는 기업 사례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잘 구현하지 못하고 실행을 잘 못하는 이런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쓰는 기법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아까 네 가지 그 요소하고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타겟 고객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고객이 아니고요. 두 번째, 상품, 서비스, 기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고객은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고객을 잘 이해하지만이 올바른 답인 가치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홀푸드 마켓이라는 유명한 식료품 기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마존에 인수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가 경영학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경쟁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기농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푸드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선플라워즈 마켓 같은 경쟁사들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하게 경쟁사들이 더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유기농이니까 비싸게. 근데 결국 고객은 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까를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설계되고 난 다음에 요 가치 그리고 이익 부분을 실행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이 순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서를 잘못 만들면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목격하는 사례는 가치가 아니고요. 기술이나 상품을 먼저 만들고요. 거꾸로 고객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하고 운영 모델을 만드는 거꾸로 된 방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한 대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만드는데 고객을 발굴하겠다, BM을 제안해달라. 그런 경우들이 그런 대기업에서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 같은 경우는 파괴적 혁신 이론을 만들어낸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같이 공동 창업한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그리고 기업 둘을 위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실행하는 방법. 고객을 위한다는 것은 고객 가치일 거고요.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이익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그리고 가치 그리고 수익, 실행 이 네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축이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아이템과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나 고객들이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고객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쪽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해외 쪽의 신사업, 사내벤처 보면 성공 방정식 그 산업에 고정관념, 통설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과 관련한 영역에서 고객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은 어떠한 고정관념과 통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정관념, 통설을 이해한 상태에서 BM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이때는 BM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 프린터라고 한다면 가정용 구매 프린터가 있을 거고요. 사무실에 판매하는 렌탈용 프린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라든지 부가 서비스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들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는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타겟 고객이 누구냐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타겟 고객이 얼마만큼 있는가 유효시장 크기를 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사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쟁사 분석에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경쟁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라면을 먹을 수도 있지만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콩나물 국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고객한테 주는 가치는 비슷한 거죠.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비슷한 기업들을 경쟁사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객 가치 제안,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제안할 건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고객 가치 제안은 이제 고객한테 편리함을 주겠다든지 합리적인 가격을 주겠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요. 경쟁사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은 차별화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신사업, 사내벤처 그리고 스타트업을 만나보면 경쟁사와 차별화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차별화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로 투 원, 페이팔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차별화되는가를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경영 구루들은 그런 차별화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가, 첫 번째인가 라는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차별화되는 가치, 완전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제품, 상품,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모델을 만들고요. 실행하기 위한 운영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을 한 분을 아십니다. 그분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그분이 몇 년째 하셨어요.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최상의 시나리오 때 8.9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 이익 창출은 불가능하고요. 손익분기점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험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BM을 봐야 됩니다. BM을 다시 보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봐야 되고요. 이익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험을 하기 위한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면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합니다. 보다 실제 모습에 가까워졌겠죠. 그렇게 했을 때 베스트, 워스트, 보통 시나리오 봤을 때 매출과 이익이 가능한가를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오케이가 된다면 이제 런칭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아이템과 관련해서 고객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런 기법을 씁니다. 직접 저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접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가 돼서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고객에 대해서 클레임도 제기합니다. 직접 구매를 합니다. 두 번째,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를 보면 고객들이 실제 경험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습니다. 리얼하게요. 그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찰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종강역에 가서 시니어분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관찰 끝난과 동시에 드랍이 되었습니다. 관찰해봤더니 도저히 이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익을 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고객한테 일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 아이템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뽑고 싶다면, 더 개선하고 싶다면 가정에서 식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지 전반을 일기를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 인터뷰인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고객이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고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하는지 물어보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FGI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서 고객들의 부요시 그리고 페인 포인트 등을 밝혀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나 언맷 니즈 이런 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생활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 부요시들이 나오면 가령 이렇습니다. 고객들이 튼튼한 전동 드릴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why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고객들은 튼튼한 전동 드릴을 원할까? 그러면 니즈인 구멍 뚫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고객들은 구멍을 뚫으려고 할까? 여기도 뭔가 걸려있는 것들이 많네요. 저희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장식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신사업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전동 드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실벽 장식, 무언가를 걸 거 이러면 아예 다른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혁신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거실벽 장식, 무엇인가를 걸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아이템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동드릴 회사라면 구멍 뚫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업한테는 되도록이면 여기까지 가지 말라고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을 재배하는 회사에서 식물 잘 키워가 나야 되는데 식물 잘 키우는 게 결국 알고 봤더니 인테리어를 잘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업은 니즈까지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여기 Y를 해서 흔히 말하는 요즘 잡투비단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해결이 되면 우리한테는 혁신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는 니즈를 결합해서 인사이트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고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고객한테 중요한 건가? 그리고 고통이 큰가? 이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고객한테 중요하지만 고통이 별로 없다면 고객들은 그 문제에 돈을 안 쓸 겁니다. 고객한테 중요한데 고통도 커야지만이 고객은 돈을 쓸 겁니다. 즉, 이 항목이 바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소독시라고 불리는 건데요. 오소독시, 고정관념 통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리서치해 보면 고객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기업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데인데요. 비데 사진 잘 안 보이네요. 저희가 화장실에 가면 보통 비데에 어떻게 쓰냐면 전자제품이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비데를 청소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물이 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S 동서 이누스에서는 그 방수 비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그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비데니까 전자제품이니까 물 안 들어가도록 해달라.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려면 랩을 씌우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 요소인 거죠. 통신사들은 여기 보면 3년 약정 기준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2년, 3년 약정 계약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소독시는 고객을 리서치하면서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이 오소독시와 앞에 나오는 커스터머 인사이트,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고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중요한데 고통받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정관념, 통설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저희 보통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BM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부가 서비스 그리고 유통 채널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BM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니즈도 많고 우리가 역량도 많은 부분의 아이디어들을 우선 뭉쳐서 그룹핑해서 BM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디어를 얻으면 BM 작업이 쉬워지고요. 바로 BM부터 들어가면 BM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BM의 4가지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타겟 고객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많이 보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겠다.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커스터머 인사이트,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20대 여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사람들일까요? 니즈가 비슷하고 고통 요소 다 같을까요? 우리 학교 때 생각하면 같은 반 애들만 하더라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커스터머 인사이트,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고객을 많이 정의하는데요. 이 기업은 커브스라는 기업입니다. 여성 전용 피트니스 클럽인데요. 게리 헤이븐과 다니엘 헤이븐이라는 두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피트니스 클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기기들이 무겁고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그리고 한 달 이용료 보통 $100 이상들 하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재사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망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여성들께서 피트니스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30, $40의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30분 정도, 그리고 여성한테 맞는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여성들만 타겟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40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30분 순환 운동하는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일반적인 피트니스 클럽과 다르죠. 기구들 자체도 여성들한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가지 노 정책을 펴는데요. 첫 번째, 노맨입니다. 남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 메이크업. 자, 노 메이크업은 화장 안 하고 와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노 미러, 거울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0, $40의 비용으로도 피트니스 클럽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샤워장을 커튼으로만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지 $30, $40로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런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 베이스로 고객을 정의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서 지금 2012년에 90개국, 1,800개 클럽, 480만의 여성 회원을 가진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은 인구 통계적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봤던 커스터머 인사이트 베이스로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문제를 알았으면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기술 기업들한테 좀 이해가 잘 설득시키거나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객들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을 삽니다. 김태희가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죠. 그리고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샴푸를 삽니다. 자,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샴푸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전지현 씨처럼 이쁜 헤어스타일, 머릿결을 갖고 싶다는 희망인 거죠. 샴푸를 사는 게 아니라 가치, 희망을 사는 부분입니다.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고 커피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도입한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2010년만 하더라도 2배 정도 성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 볼까요? 여기 이 회사는 매출 1.3조에 영업이익 1,100억이고요. 이 회사는 매출 1,600억에 영업이익 64억.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품질인 맛은 커피빈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개인에 따라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커피인데 왜 매출은 10배,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까요? 더군다나 고객 만족도 보니까 이때 시장 점유율 상위 7개사 중에 만족도 6위였고요. 여기가 1위였습니다. 자, 두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3의 휴식 공간 또는 제3의 업무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팔고 차를 팔고 샌드위치 바나나를 팔지만 우리가 모바일 기계, 스마트 디바이스를 쓸 수 있도록 일찌감치 와이파이라든지 전원 콘센트를 갖춰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방학 끝나갈 때쯤에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서 숙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회사는 가장 맛있는 커피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하는 가치의 차이가 아마 이런 성과의 차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지만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고객한테 주는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하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품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분들 만나면 가장 좀 이제 많이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지만이 사업을 영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익 모델 어떻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도 사실은 고객한테 달린 문제라고 봐집니다. 저희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판매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볼 때도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 힐티라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2009년 기준으로 매출 약 4.3조 정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동 공구 팔고 있고요. 이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동 공구를 고객사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힐티에서 고객사 갑니다. 고객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갔더니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안 하고 전부 다 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건설을 못하고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힐티에서 공급한 제품들, 전동 공구들이 고장이 나 있거나 분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힐티가 다시 고객사에 전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안 팔겠다. 팔지 않고 렌탈, 기간을 팔겠다. 예를 들어 너희 공사 기간이 석 달이면 석 달 동안은 우리가 팔겠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재고 관리도 해줄 거고 그리고 고장난 거 다 고쳐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판매에서 기간을 판매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거니까요. 그랬더니 고객의 납기가 빨라지고요. 우리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서 하루 납기 빨라지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스위스에서 8개 회사하고 같이 실험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동공구 판매 대신 기간을 판매하는 형태의 수익 모델을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뒤에 운영 모델이 달라져야겠죠.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고 관리,
수선과 같은 활동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운영 모델인데요. 사실 운영 모델은 얼마나 잘 실행할까의 얘기인데요. 역시 고객한테 달려 있습니다. 운영 모델에서 핵심은 고객 가치 제한, 결국 상품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품 포함해서요. 그리고 수익 모델,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 모델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도의 스쿠터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혹시 충격받으실까봐 스쿠터에 4명만 타고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보통 많이 보면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한 6명에다가 동물까지 많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위험해 보이죠? 이분들을 스쿠터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쿠터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일가족이 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타그룹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요. 안전한 스쿠터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한 이동수단, 나노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스쿠터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이동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노를 제안하고요. 근데 이 나노는 가격이 250만 원짜리입니다. 인도에서도 자동차를 만들면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에 차가 많았겠죠. 1000만 원이면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 250만 원의 수익 모델을 책정하고요.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D 구매 생산을 핵심 밸류 체인으로 했고요. 구매 새로 뽑습니다. 생산 라인 새로 설치합니다. R&D 새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 차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공장을 설계하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 사이드 미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 없고요. 파워 스티링 없고 라디오 없습니다. 계기판도 거의 없고요. 길이는 혹시 티코 아시나요? 티코보다 더 작습니다. 시속 70까지 가려면 14초 동안 밟아주셔야 됩니다. 과연 안 좋은 제품일까요? 근데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타겟 고객을 정의하고 CVP,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 제한을 개발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품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운영 모델을 만드는 이 일련의 방법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사례도 강조드렸지만 기업들은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합니다. 베스트, 워스트, 보통 시나리오로 매출액 추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순현재 가치를 산출해서 내가 투입하는 돈 대비 이익이 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익률 대비 이익이 더 나는 거냐.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얼마 만에 회수되는 거냐를 기업들은 반드시 봅니다. 근데 의외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보는 경우는 못 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10년 안에도 손익분기점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즈니스 모델 보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실험할지를 판단해서 그게 만약 미흡하다면 다시 BGM을 봐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제품 만들어 실험합니다. 그럼 실제 판매 데이터라든지 고객의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런칭할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이 경제성 분석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는 실험인데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과정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요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한테 그런 니즈가 실제 존재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돈 벌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기업은 렌트 더 런웨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1000억 정도 매출하고 있고요. 2명의 젊은 여성이 제니퍼 플라리스, 제니퍼 하이먼이라는 2명의 젊은 여성이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I have nothing to wear. 난 입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끊고요. I have everything to wear. 난 입을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여성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파티에 가야 된다고 해서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입을 옷이 없어. 그랬더니 이 두 여성, 제니퍼 플라리먼과 제니퍼 하이먼도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 우리도 입을 게 없었어.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1차 실험은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가격의 일부를 내고 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검증합니다. 하버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140명 중에 35%가 빌려갑니다. 아, 니즈가 있네요. 크기도 있고요. 두 번째, 깨끗한 상태로 돌려줍니다. 여러 번 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프라인 대여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여 사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니즈는 알았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사진만 보고도 대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실험을 할 때 그렇게 거창하게 들지 않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진을 포함된 이메일을 10,000명한테 보내고요. 그 중에 5%가 그 메일을 보고 빌려갑니다. 아,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VC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런칭했고요. 몇 년 만에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실험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요. 실험은 보통 짧게 끊어갑니다. 2주, 길어도 한 달, 짧게 끊어가고요. 여러 번 하되 길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고객이 과연 그런 니즈가 있느냐. 그런 니즈가 없으면 그 다음 실험을 할 필요 없습니다. 피보팅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아무리 고객이 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체온계를 만드는데 체온계가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 벌 수 있는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격이 맞느냐, 돈 벌 수 있는가. 그래서 실험은 짧게 끊어서 여러 번 한다는 거,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 또는 해외 스타트업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워터폴 방식으로 한 방에 하지 않고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실험한다.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바로바로 피보팅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도와드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항목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발굴 영역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업계획 진단 프레임워크로 쓰고 있는 첫 번째 항목은 고객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고객의 중요한 문제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가령 이럽니다. 주부들이 가정에 서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부들은 그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켜 놓을까요? 근데 위치해 놓을 위치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싱크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중요한 문제 해결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아이템과 관련해서 고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판매가 안 됩니다. 자,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이런 거죠. 아이템과 관련해서 일기라든지 관찰이라든지 고객 경험 인터뷰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템의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고객의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발굴하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까 방수비대. 이 방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1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방수비대 만들고 나서 1위와 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까지도 모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두 개가 제대로 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옵션으로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절적인 변화, 트렌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소유하는 시대에서 이용하는 시대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스컨티뉴티, 단절적인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로 초기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상품을 개발했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 부분, 그래서 핵심 역량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 발굴 영역, 그리고 아이템과 BM 발굴과 선정 부분, 그리고 세그먼테이션하고 타겟팅하는 부분, 그리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고객 가치 제한을 하는 부분,
그리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대한 부분, 운영 모델을 만드는 데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팀 빌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해서 43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BM을 진단하고 개선, 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는 여기 항목들만 지금 나와 있고요. 레벨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생략을 하게 되는데 항목들만 짚어보셔도 아마 우리 BM 현재 수준 진단하고 우리 BM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